적당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백승현이라고 하고 저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현재 코르카라는 AI 테크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인드로직이라는 회사에서 여러분 이루다 아시나요? 그런 이루다 같은 거를 이제 챗봇 쪽, NLP 쪽을 개발을 했었고 뭐 요즘에는 좀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뭐 추천 시스템 쪽 개발을 하고 이번에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했었고 LLM 쪽으로도 계속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LLM이 핫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력이 진짜 별거 없는데 그나마 가져오자면 이번에 ACM 렉시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메이저하게 아시는 뭐 CVPR, 아이클리어 뭐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좀 떨어지는 학회인데 추천 시스템 쪽에서는 좀 알아주는 학회라서 이거를 이제 2023년에 챌린지를 매년 열어요. 그래서 챌린지에 나가서 이제 7등을 하고 물론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거 아니고 코르카 팀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7등을 했고 그 얘기를 좀 오늘 길게 풀어볼까 해요. 왜냐하면 7등을 했는데 사실 7등만으로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8등에 엔비디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를 이겨가지고 이걸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다들 아마 AI 업계에 계시면 업스테이지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에 업스테이지가 여기 나와서 12등하고 그걸로 네이버 뉴스를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9등인가 10등 해가지고 저희한테 졌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네이버 뉴스에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데브코라는 여기도 이제 고대에 있는 동아리 학회 동아리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딥러닝 세미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캑을 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세미나를 했었어요. 저도 운영진을 했었는데 아이쿠 분들이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약간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다는 거를 듣고 저는 약간 운영자가 아니라 그냥 운영 호송인 정도이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학회장이나 그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너무 적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것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워낙 발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데요. 그래서 약간 어떤 얘기를 해야 사람들한테 제일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쫙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 할 만한 얘기가 뭘까 하다가 사실 정말 시간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 6개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썰을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대회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뭐 저는 이제 추천 시스템 대회를 나가서 추천 시스템 대회에서 입상하는 법이라고 이제 주제가 나갔었는데 저는 그거를 좀 제너럴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빗대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다들 뭐 데이콘이나 캐글이나 그런 데에서 조금 뭐 데이터 경진대회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거를 말할 제가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지고 온 이게 증거인데 올해 있었던 그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 시스템에서는 되게 메이저한 태스크 중 하나가 클릭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유저가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광고를 보여줬을 때 그 광고를 클릭할지 말지 그래서 클릭률이 높으면 그 광고가 이제 잘 맞는 거니까 최대한 클릭률이 높게 이제 광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클릭 프리딕션 태스크가 추천 시스템 쪽에서는 되게 메이저인데 뭐 그거랑 좀 결이 비슷하게 이제 인스톨레이션 프리딕션 태스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앱 광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앱을 설치를 할지 말지를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3달 동안 했었고 3달 동안 했는데 제가 사실 5월에 교환학생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환학생 가가지고도 잘 놀지 못하고 이거를 했었는데 네 그렇고 뭐 데이터는 한 이 정도였어요. 유저는 한 1000만 명이고 유저마다 이제 인터랙션 횟수가 한 10번 정도 있는 한 1억 개 데이터 정도였고
추천 시스템에서는 막 그렇게 큰 데이터는 아니었어서 데이터 전처리가 크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정도의 데이터를 주고 이제 그 15번째 데이터에 있는 그 유저들이 얼마나 클릭을 할지 말지를 고르는 거고, 뭐 이밸류에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그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7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엔비디아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스크린샷을 할 때 이렇게 7등까지만 안 하고 8등까지 무조건 해요. 그럼 아까 잘못 말했는데 이제 9등이 업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9등까지 무조건 이제 같이 스크린샷을 해서 우리가 너네들보다 위에 있다. 물론 운이 조금 좋았지만.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7등만 했다고 해서 수상을 한 건 아니었어요. 3등까지가 이제 수상권이었고,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그 약간 논문이 억셉이 됐어요. 이게 챌린지들이 이제 한 상위 한 10에서 15팀 정도가 그 자기들의 솔루션을 이제 논문화를 해가지고 내고, 그게 억셉이 돼야 이제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그 논문을 이제 잘 억셉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나했던 기억이 있고요.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를 어쩌다 보니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한 3달 전인가 2달 전인가에 이제 재밌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메인 발표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논문에 잘 나와 있긴 해요. 논문에 잘 나와 있고 근데 웃긴 게 학회가 거의 2달 전에 끝났는데 이게 아직도 온라인에 퍼블리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 학회 쪽이 이런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PDF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추천 시스템 쪽은 워낙 도메인 놀리지를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뭔가 황금 열쇠 같은 게 없어요. 여기에도 맞고 저기에도 맞는 키 같은 게 없어서 솔루션,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솔루션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냥 제너럴하게 제가 느꼈던 약간 팁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그 전에 이제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대회를 했었냐면 노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노션을 굉장히 많이 써서 뭐 간단한 데이터 EDA 같은 것들 공유해서 그때 피처가 워낙 많았거든요. 피처가 거의 한 7, 80개 됐어서 그건 맨날 까먹으니까 그런 것들 뭐 정리를 하고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들도 사실 대회 나가면 다 하는 것들인데 뭐 리서치도 많이 하고 이전 렉시스들도 보고 그러고 제출하는 것도 잘 저장을 해놔서 제 reproducibility라고 하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오늘 팁을 8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가 올라운더여야 한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물론 제가 이제 AI 컴피티션에서 사실 큰 성과를 낸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한 4-5번 정도 나갔었어요. 뭐 다양하게 뭐 컴퓨터 비전 쪽도 나갔었고 뭐 보통은 다 태블러 데이터를 위주로 나갔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모두가 올라운더여야 한다라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팀별 발표를 하면 뭐 너는 이제 자료 조사, 너는 뭐 PPT 만들어, 너는 발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런 팀플 문화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대회를 할 때 그래 너는 EDA, 너는 모델 만들어, 너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때도 모델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어쨌든 모델을 건드려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정말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부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해서 제출까지 하는 그 엔드 투 엔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회를 하실 때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전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나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4명이서 나간다고 치면 그 4개의 모델을 마지막에 이제 앙상블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가장 좋은 성능을 뭔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3달짜리 대회를
나가서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되게 짧게 진행하는 대회에 있어서는 모델을 24시간 쉬지 말고 돌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콜랩 같은 게 24시간 돌아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어쨌든 잘 때도 모델은 뭔가를 학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뭐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같은 거를 자는 동안 뭐 돌려놓을 수가 있겠죠. 뭐 옵튜나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돌려놓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되는 코드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또 제 경험인데 그냥 매일 원래는 이제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회사 끝나고 뭐 한 7, 8시쯤에 이제 다 같이 뭔가 한두 시간씩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는 이제 회사 일과를 딱 하고 다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을 이제 대회 쪽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뭐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을 이제 다시 정리하느라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약간 하루 날 잡고 빡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막 매주 토요일에 이제 모여가지고 안타깝죠 주말에 토요일에 이제 모여서 막 빡 하고 그랬을 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저도 그 대회 하다가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데이터 경진대회가 보통은 그 크잖아요. 한 뭐 한두 달로 이루어지는 게 많고 운영진이 운영을 거지같이 하면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저희도 한번 이제 거의 마지막 돼가지고 4일이 대회가 연장이 돼가지고 제가 거의 2달간 계획했던 오사카 여행을 못 갔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진짜 하기 싫었는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개인전보다는 팀전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전으로 하다 보면 안 해 하고 그냥 안 하게 되는데 팀전으로 하면 다른 애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계속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팀전으로 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제가 느꼈던 건데 동일 모델을 돌려도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도했던 방법이라도 다시 한번 시도하자.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캡부스트 뭐 LGBM 저도 이제 부스팅 계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거기 파라미터가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거를 다 이해는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제 성능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건데 못 나온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약간 뭔가 둘이서 같이 붙어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각자 돌리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각자 동일 모델 너도 캡부스트 해? 나도 캡부스트 할게. 그러고 돌려보면 항상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이것도 이제 앞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실수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저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코드를 잘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대회를 하다 보면 물론 잘 짜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추상화를 해가지고 막 파일 막 몇십 개 만들고 안에 뭐 넣고 저희도 한번 그렇게 약간 자동화된 실험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거창하게 짜는 게 아니라 파일 하나에 이제 적당히 정리해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가 좀 적었어서 가능했던 건데 데이터를 로 데이터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하는 거를 적고 그 다음에 뭐 컬럼 뭐 피처 엔지니어링 하고 그 다음에 모델 개발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 학습 그걸로 테스트 내서 제출 이걸 이제 한 파일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코드 리뷰를 봤는데 이제 노션으로 받았어요. 이제 개발자가 무슨 코드 리뷰를 노션으로 받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발자는 당연히 이제 GitHub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제 생각에는 GitHub은 이제 그런 모델을 되게 안정적으로 배포를 하고 운용을 하고 하는데 되게 적합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회를 할 때는 계속해서 그 코드가 변형이 있어요. 변형이 있는데
그거마다 커밋하고 뭐 커밋 메시지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블라블라 ASDF 뭐 그런 거 적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이럴 바에 그냥 노션으로 하자라고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코드 리뷰를 했었고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각자 이제 코드를 잘 살펴서 실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배포할 정도로 예쁘게 구조화하고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 너무 또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구현 속도가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델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 태스크에서 뭐 요즘에는 어떤 연구가 일어나지? 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이제 논문을 읽어가지고 약간 구현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공부 목적으로 AI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성과를 뽑고 싶어서 나가는 거라면 그런 약간 논문 구현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모델로 또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벨한 아이디어가 어디지 찾는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들 캐글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잘 우리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리서처랑 엔지니어를 나누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리서처보다는 이제 엔지니어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AI 대회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뭐 게다가 조금 첨언하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도메인 놀리지가 세다 보니까 그 막 모델 보통 이제 AUC랑 로그로스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 논문들 보면 막 나 소타 모델 냈어 라고 하고 까보면 AUC 막 소수점 셋 넷째짜리 바꾸고, 진짜예요. 진짜라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모델보다 이제 데이터 많이 고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컬럼들 좋은 거 많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한테 혹시 시간이 몇 분까지 할당돼 있죠? 5분이요. 네, 좋습니다. 딱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또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을 또 이렇게 말로 들으면 또 색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몇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이거는 달리 3로 그려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대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5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에 제 생각에 이제 졸업생분들, 예비 졸업생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코르카가 하이어링 한다. 사실 코르카는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고대 컴과에서도 다니셨던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싸국인데 그 싸국에서도 다니는 친구들이 많고, 저희는 뭐 사실 저는 뭐 채용 설명자가 아니라서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코르카.팀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고, 뭐 거기 안 적혀 있는 얘기를 몇 개 하면 올해 3월에 70억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런웨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이제 불안기를 걷고 있는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한 총 30명이 됐어요. 한 28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개발자가 24명이고 그 중에서 ML이 6명입니다. 그렇고 ML의 평균 연차는 1, 2년이에요. 다 조무래기들이기 때문에 저도 3년이지만 저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로 다녔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인 분야는 추천 시스템하고 LLM 개발인데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로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테크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진짜 다 팩트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코드 잘 짜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일을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한 고민도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산성 극대화하는 거에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도 이런 대회를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서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부하는 팀 지원하는 회사라고 해서 저희 뭐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대회 나가서 이번에 그 렉시스 갔던 게 다 회사 돈으로 갔거든요. 달달하죠. 그거 대표님한테 제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만큼 개발자들을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되게 친화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ML 엔지니어 필수 요건인데 사실 아이쿠에 들어오신 정도면 저는 이거 충분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네, 그 시험 공부도 아마 끝나셨겠지만 이런 거 콜카점 팀 언제 들어가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정말 핑크도 대환영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나 메일로 번호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정말 간단하게 연락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가능한 선에서 뭐 MBTI가 뭐냐 이런 거는 답변 안 할게요. 그 답변 가능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